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대형교회 중 한 곳이 있죠. 왕성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집단 감염이 비상인데요.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3명까지 확진자가 늘었고요. 파악된 확진자 가운데 8명은 지난 19일, 20일 함께 MT를 다녀왔고요. 나머지 3명은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사이입니다. 초발 환자 같은 날 21일 예배 참석했던 교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왕성교회 외에 수도권과 대전, 충남 등에 번지는 집단 감염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고 예. 또 용인시 큰나무교회 관련 사례가 또 있고요. 대전 서구의 방문 판매 업체 네곳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1명 더 나와서 예. 누적이 72명이 됐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이천시의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 사우나 남탕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쨌든 이게 왕성교회도 그렇고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 네. 아동 15명이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안산에 있는 이 유치원, 그러니까 식중독 증상이 있는 원생과 가족이 모두 106명으로 늘었고요. 식중독 증상이 있는 원생이 102명, 원생의 가족이 3명, 그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 가운데 유치원 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원장은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말씀하신 햄버거병, 그러니까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 의심 환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원생 4명이 중증 상태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들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염 원인을 아직 못 찾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건당국이 남아있던 급식 재료와 간식 재료, 시설의 손잡이, 장난감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균이 검출된 검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궁중떡볶이와 수박, 그러니까 보존해두지 않은 급식과 간식 메뉴가 7가지 있었는데 이게 이미 다 처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공급한 식자재 납품업체와 종사자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설사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지난 12일에 발생했는데 예. 유치원 등원 중지는 일주일이 지난 그러니까 19일에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보건당국은 유치원에서 첫 환자 발생 이후에 원생들의 상황을 좀 더 관심 있게 본 다음에 월요일이었던 지난 15일에 학부모에 통보하고 보건소에 신고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식자재가 운송, 보관 다 냉장으로 처리되고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 사태, 집단 식중독 사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유치원생이 이렇게 걸려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다른 얘기 해보죠. 경찰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 박상학 대표를 만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송파구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 큰샘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법, 또 공유수명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변호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영장을 보니까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 진행도 너무 신속하다. 간첩을 잡는 기관인 경찰 보안수사대가 오히려 북한 주민을 도우려고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박상학 대표가 최근 SBS 취재진을 상대로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또 다른 혐의로 지금 맞습니다. 이건 다른 혐의고요. 박상학 대표가 취재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김여정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거냐?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그렇습니다. 사안이죠. 판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리고 SBS 취재진 폭행한 것에 대해서 박상학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 독침과 총동으로 끊임없이 공개 협박을 받고 있다.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김정은더러 아들이 이렇게 생겼다. 죽여라 한 건 아니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자, 국회 원구성 오늘 열리지 않고 아까 김명호 의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은 대구 경제부시장직을 수락을 했네요. 네, 뭐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대구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구를 위해서 경제부시장으로 봉사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 당내 뭐 중앙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 갈 이유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다음수가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후에 어떻게 또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갈 것이냐. 굳이 가서 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용당하는 것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왔었어요. 하지만 홍일학 의원은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기로 수락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워서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원구성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과의 갈등 때문에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조차 또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히 추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한 것도 너무나 여의치 않으니까 공수처장 이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해가지고 임명하는 그런 문제들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박병석 의장에게 좀 당부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야당이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의 7명 가운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다면 어쨌든 7월 공수처 출범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경영권 불법 승계국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원래는 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오후 5시 50분에 이제 끝날 예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5시 한 40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요.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당사자들은 안 나왔고요. 이 검찰과 어떻게 보면은 그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치열한 공방 끝에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소비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 네.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총 2,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데 대한민국 동행세일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여러 가지 유통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먼저 보면 16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이 열리는데 생필품하고 식품 이런 것들이 최대 30에서 40% 할인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같이 삽시다. 이 온라인 몰에서는 행사 품목을 최대 87%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페이백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국에 633곳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20%를 오늘의 상품권으로 많게는 4만 원까지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 5천여 곳도 참여를 하는데요. 커피, 음료, 면류, 맥주 20여 종류의 공산품을 소비자 가격보다 최대 반값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형마트는 식료품과 농축산물, 생필품 뭐 이런 지역 상생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백화점, 뭐 패션업계, 가전 자동차 업계도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네요. 네, 오랫동안 하고요. 근데 오늘 방역당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 그 쇼핑몰 좀 많이 좀 이용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 많이 좀 모여서 거리두기나 이런 게 또 마스크 쓰기가 잘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온라인은 좀 많이 이용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하는 이유가 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매출은 굉장히 늘었는데 네. 오프라인 매출이 지금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게 이런 대한민국 동행 세일 함께 삽시다 뭐 이런 걸 마련했는데 온라인 이용해달라고 하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햄버거병 진단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과거 교육청 감사에서 3억 원의 유치원 돈을 빼돌린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당시 직접 유치원 감사를 진행했던 최순영 전 경기도 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자, 안산의 유치원 집단 식중독과 햄버거병 사태가 발생했는데 과거 비리 감사에 걸린 유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직접 감사하셨었죠? 네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특정 감사를. 예. 그랬을 때의 교비 문제가 개인 통장으로 보관하고 운영하고 퇴직금 등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예. 거의 3억 가까이 교육감 무관하게 개인이 전용해서 쓰고 이랬던, 그랬던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안산 유치원 그 이야기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수업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썼었다. 네. 자, 그 당시 감사 때는 그러면 급식 관련 문제는 없었나요?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나갈 때 미리 한 7일에서 15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때 학교 급식의 문제는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큰 거는 적발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조미료를 과다하게 쓴다거나 입맛을 어른의 입맛에 맞게 이 음식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적발이 됐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식중독에 관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때의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보면서 충분히 교비를 이렇게 개인 통장에 넣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급식비를 아무래도 또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자재를 아끼는 문제 이런 데서도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교비 부정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원아들 교육할 때만 써야 할 돈을 원장이나 교직원들의 식사비로서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해당 유치원에 지금 원생과 교사 포함해서 2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머물렀는데 상주하고 있는 영양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한 영양사가 5개 유치원을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의 급식을 발주를 해야 되고요. 영양을 계획을 세워서 식단을 짜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들어오는 걸 검수를 하고, 그걸 이제 식품을 아이들 그날 먹었던 거를 보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5개 유치원을 이 영양사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문제를 보면서 영양사가 어떻게 했는지, 발주를 뭐를 했고, 그 다음에 검수는 했는지, 그리고 식단은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저희들이 가서 보면 냉장고에 육류가 유통기간 날짜가 없는 육류가 있거든요. 냉동실에. 그럼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날 식자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휴일에도 이 식자재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납품 업체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슈퍼나 마트에서도 식자재를 또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경로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법의 미비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유치원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둬야 한다. 보존식.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치원에서는 처분해버려서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죠. 예. 이 급식 이제 보존식을 아예 해놓지 않으면은 그게 5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존식을 봐서 문제가 있고 불량하다 이러면은 이제 300만 원 벌금이고. 예. 그러면은 어떤 유치원에서 보존을 해놓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네요. 50만 원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예. 법이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 보존식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뭐 특히 간식 같은 거는 보존식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거 해놔도 굉장히 아주 또 일반 냉장고에 같이 또 보관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러면 비단 이곳만 이렇게 운영했을까? 그런 의심도 드네요. 다른 유치원도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우리가 이번에 그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그동안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게 많이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업체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자재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하게 그 역학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탑차가 냉동이 얼마나 됐는지, 이게 또 소독은 얼마나 됐는지, 그 일지도 또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식품 안전과는 또 그 지자체예요. 시청이고. 아하. 그리고 이 또 급식 이거는 교육청이니까 지도관리 감독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허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식품 안전한 거는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고 시청의 소관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지도관리 감독이나 불시에 와서 하거나 이러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나가봤자 지도관리 감독하니까 그런 걸 세세하게 보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때 감사를 나갈 때에 저는 식품안전과에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나와봐라.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그리고 교육청의 담당도 데려가서 사사히 제가 다 이제 검수하고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를 보여줘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어쨌든 그러면은 지자체와 교육청 또 시민감사관 이게 뭐 체계적으로 협조 같은 게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가 초중고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급식 소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에도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급식 소위가 있으면 예. 그거를 검수를 좀 학부모들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학부모들이? 들어올 때. 예. 네. 근데 학부모들이 물론 이제 뭐 직장 나가야 되고 어렵죠. 예. 어렵지만 그래도 불시에 식품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거의가 새벽에 들어오는데 예. 또 유치원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 한 번쯤은 불시에 나가준다든가 이렇게라도 하면 그리고 그 식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수를 하고 근데 사실 식단을 놓기는 했지만 엄마들한테 사진을 다 보내지만 또 그날 급식에 나간 거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좀 이렇게 같이 대조도 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아하. 이러지 않으면 그것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를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인스턴트와 이렇게 조리식 이렇게 된 거는 먹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식품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거 식자재를 어떻게 구입해서 먹일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제된 유치원에서 보니까 빠진 간식 가운데 군만두 같은 분식 메뉴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렇죠. 하지 말자 말씀이잖아요. 예. 저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안 먹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제조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먹였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아이들을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예. 그리고 돈도 2,6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좀 알뜰히 해서 제대로 된 아이들을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하는 유치원도 또 있어요. 그렇겠죠, 물론. 네. 예. 그래서 절대로 냉동식품은 저는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법의 미비점, 그러니까 보완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유치원 3법 통하면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을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급식법 유치원이 제외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강하게 하면 처벌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예. 네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좀 처벌을 하고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최순영 전 경기도육청 대표시민감사관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